돈 냄새 나니까 이제 나타났구나. 8년 동안 어디 있었어? 75세 할머니가 아들 부부를 향해 소리쳤다. 민수 아빠가 맞긴 해. 기저귀 한 번 갈아본 적도 없으면서. 남자는 뻔뻔하게 대답했다. 법적으로 친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번 돈도.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8년간 자폐 아이를 혼자 키우며 모든 것을 희생한 손자. 그 아이가 이제 개미 때문에 억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자마자 나타난 것들이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참 가슴 뭉클한 내용입니다. 한 할머니가 자폐증을 가진 손자를 8년간 혼자 키우면서 겪은 눈물겨운 사연인데요. 아이를 버리고 떠난 부모, 세상의 차가운 시선, 경제적 어려움까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며 살아온 할머니와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어려워하고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아이들이 특정 분야에서는 놀라운 재능을 보이기도 한답니다. 오늘의 주인공 민수도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특별한 건 그 아이가 가진 특별한 재능 때문이에요.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지만 오히려 그 다름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거죠. 과연 이 할머니와 손자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그 부모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시니어 여러분들께서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도록 차근차근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중간중간 놀라운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최 교수는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다. 그가 처음 김순자 할머니와 8살 민수를 만났던 그 순간을 말이다. 하지만 그 만남에 이르기까지 할머니와 민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부터 이야기해야겠다.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낡은 반지하 원룸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민수를 깨우지 않으려 발걸음을 줄인다. 민수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라서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서 울음을 터뜨리거나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찬물에 얼굴을 대충 씻고는 동네 식당으로 향한다. 아침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설거지와 청소 일을 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돌아오면 민수가 혼자 방 한구석에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다. 자폐 아이들이 그렇듯 민수는 하나의 대상에 깊이 집중하는 특성이 있었다.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서 뛰어놀지도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민수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움츠러들까봐 말이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생활비를 벌어야 했고 자폐 아동을 맡아줄 곳도 없었다. 민수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눈을 마주치는 것을 어려워했고 갑작스런 소음이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다. 때로는 이유 없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폐증이 있어도 내 손자는 내 손자였기 때문이다. 오후에는 파출부 일을 나간다. 부잣집 청소를 하면서 받는 하루 5만 원이 이 할머니에게는 소중한 수입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민수와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다. 가끔 달걀 하나 넣어주는 것이 할머니가 민수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의 행동이었다. 자폐 특성상 민수는 감정 조절이 어려웠다.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르거나 방 안에서 뛰어다니거나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기도 했다. 그러면 위층 집주인이 내려와서 항의를 했다. 아줌마, 이럴 거면 이사 가세요. 다른 세입자들이 다 항의해요. 저 아이 정신병 있는 거 아니에요? 집주인의 말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다. 민수가 자폐증이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람들은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다른 곳에서도 세입자를 구할 수 있다는 식이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다. 이사 갈 돈도 없고 자폐 아이를 받아줄 집주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할머니는 민수를 뒷산 공원으로 데리고 갔다. 방 안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소리를 지르는 민수에게 넓은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고 싶었다. 자폐 아이들에게는 충분한 활동 공간이 필요하다고 복지관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민수가 땅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앉아서 뭔가를 관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폐 아이들이 특정 대상에 보이는 그 특별한 집중력이 나타나는 순간이었다. 할매, 개미요. 민수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했다. 할머니는 깜짝 놀랐다. 평소에 울음소리나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만 하던 민수가 명확한 단어를 말한 것이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언어 발달이 늦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개미 한 마리가 떡 부스러기를 나르고 있었다. 민수는 그 개미를 따라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아이의 옷이 더러워질까봐 걱정했지만 민수가 이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본 것이 처음이었다. 자폐증이 있어도, 아니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놀라운 집중력이었다. 그래서 그냥 지켜보기로 했다. 그날부터 민수와 할머니의 일상이 조금씩 바뀌었다. 오후마다 뒷산 공원에 나가서 민수는 개미를 관찰하고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바느질거리를 했다. 민수는 점점 말을 더 많이 하기 시작했다. 물론 개미에 관한 이야기뿐이었지만 말이다. 할매, 이 개미는 일개미예요. 저 개미는 병정개미고요. 할머니는 민수가 어떻게 그런 걸 아는지 신기했다. 아이에게 그런 걸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으니까 말이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특정 분야에서 남다른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민수도 그런 아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혹시나 해서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곤충 관련 책을 빌려다 주었더니 민수는 그 책들을 밤새도록 들여다봤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몰입한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몇 달이 지나자 민수는 집에서도 개미를 기르기 시작했다. 작은 플라스틱 통에 흙을 넣고 개미 몇 마리를 잡아와서 키우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말렸다. 벌레를 집 안에서 기른다는 게 깨름칙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수가 개미를 기르기 시작한 후로 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난동을 부리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주는 특별한 관심사가 있으면 증상이 많이 완화된다. 민수에게는 그것이 개미였다. 문제는
민수의 개미 사랑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것이었다. 아이는 하루 종일 개미통만 들여다봤다. 밥을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개미를 관찰했다. 그리고 개미통의 개수가 점점 늘어났다. 처음에는 하나였던 통이 5개, 10개로 늘어났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의 특성상 한번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정도가 남다르다. 어느 날 할머니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수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 민수는 혼자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였다. 자폐 아이들은 길을 잃기 쉽고 위험 상황을 판단하기 어렵다. 동네를 헤매며 찾아다니다가 뒷산 공원에서 민수를 발견했다. 아이는 나무 밑에서 땅을 파고 있었다. 민수야, 뭐해? 할매, 여기 큰 개미집이 있어요. 아주 큰 개미들이 살고 있어요. 민수가 파낸 흙 속에서 정말로 큰 개미들이 우르르 나왔다. 할머니는 민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이제 민수가 혼자서도 개미를 찾아 돌아다닐 만큼 자립적이 되었다는 건 다행이었지만 혹시나 위험한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새로 가져온 개미들을 관찰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 개미는 책에 없어요. 다른 개미예요. 할머니는 민수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다. 아직 어린아이가 무슨 개미를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할머니는 몰랐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 중에는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수가 발견한 개미들이 얼마나 특별한 것들인지를 말이다. 최 교수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무렵 민수의 개미에 대한 열정은 이미 보통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아이는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개미를 관찰하며 각 개미의 행동 패턴을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심지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를 구별해서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었다. 이는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이 보이는 놀라운 기억력과 관찰력의 결과였다. 할머니는 민수가 개미 이야기만 하는 것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는데도 특수학교 입학 준비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자폐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하루 수입으로는 민수의 치료비는커녕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찼다. 어느 날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동네 복지관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 사회복지사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자폐 아동을 위한 정부 지원이 있어요. 하지만 정식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료센터도 다녀야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조기 치료가 중요하거든요. 할머니는 진단비와 치료비를 들어보고 한숨을 쉬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다. 할머니의 월 수입이 고작 150만 원 정도인데 집세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거의 없었다. 그래도 민수 같은 아이들 중에는 특정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재능을 잘 키워주면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에 할머니는 조금 희망을 품었다. 혹시 민수의 개미 사랑이 정말 특별한 재능일까? 그래서 할머니는 일을 더 늘렸다. 새벽 5시 식당 일을 마치고 나서 오전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추가로 받았다.
오후에는 기존 파출부 일을 계속하고 저녁에는 폐지를 주워서 팔았다.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스케줄이었다. 민수는 할머니가 일하러 간 사이에 혼자 개미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자폐 아이들은 일정한 루틴을 좋아한다. 민수는 이제 개미들의 먹이 주는 시간, 청소하는 방법까지 완벽하게 터득했다. 심지어 개미통 안에 작은 개미집까지 만들어 주었다. 그런 세밀함과 체계성은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만이 보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었다. 문제는 개미통의 개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었다. 민수가 뒷산에서 새로운 개미를 발견할 때마다 집으로 가져왔다. 이제 작은 방 안에 개미통이 20개가 넘었다. 할머니는 가끔 개미통 몇 개를 몰래 버리려고 했지만 민수가 바로 알아채고 울었다. 자폐 아이들은 변화에 민감하고 자신의 소중한 물건이 사라지면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할매, 제 개미들 어디 갔어요? 민수가 우는 소리를 들으면 집주인이 또 올라왔다. 할머니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쫓겨날 것 같았다. 어느 주말, 할머니는 민수와 함께 동네 시장에 갔다. 폐지를 팔고 나서 민수에게 붕어빵을 사주려고 한 것이었다. 그런데 붕어빵 가게 앞에서 민수가 갑자기 멈춰 섰다. 할매, 저기 개미가 있어요. 민수가 가리킨 곳을 보니 붕어빵 가게 옆 화분에서 개미들이 줄을 서서 이동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민수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개미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의 특성상 관심 있는 대상을 발견하면 다른 모든 것을 잊고 몰입한다. 민수야, 붕어빵 먹자. 할머니가 불렀지만 민수는 듣지 못했다. 아니, 듣지 않았다. 민수에게는 개미가 붕어빵보다 더 흥미로웠다. 할머니는 민수를 그냥 두고 붕어빵을 샀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민수를 지켜봤다. 1시간이 지났다. 민수는 여전히 화분 앞에 앉아 있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다. 어떤 사람은 저 아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라고 수군거렸다. 자폐증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무이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할머니는 민망했지만 민수를 억지로 떼어놓을 수도 없었다. 자폐 아이를 강제로 중단시키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젊은 남자가 다가왔다. 그는 민수 옆에 쪼그리고 앉더니 같이 개미를 들여다봤다. 얘야, 개미가 재미있니? 민수는 처음 보는 사람이었지만 대답했다. 자폐 아이들도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다. 네, 이 개미들은 설탕을 나르고 있어요. 저기 화분 밑에 집이 있어요. 젊은 남자는 신기해했다. 이 어린아이가 개미의 행동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 개미를 많이 아는구나. 집에도 개미가 있어? 네. 23개 있어요. 여러 종류예요. 민수가 신나게 이야기하자 젊은 남자는 더욱 놀랐다. 자폐 아이들이 특정 분야에서 보이는 놀라운 지식과 열정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근처 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특별한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민수가 개미를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탈이죠. 그 애가 자폐증이 있거든요. 김민철 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래서 그렇게 집중력이 뛰어나고 세밀하게 관찰하는군요.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 중에는 특정 분야에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관찰력과 집중력은 정말 보기 드문 거예요. 할머니는 김민철 교사의 말에 조금 놀랐다. 자폐증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고 오히려 재능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이다. 혹시 이 아이를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과학 관련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민수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불안했다. 하지만 교사라는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다. 선생님, 우리 민수는 좀 특별한 아이예요. 가끔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많으면 불안해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특별함이 때로는 놀라운 재능이 되기도 해요. 자폐증이 있다고 해서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 교사는 김민철이라고 했다. 그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고는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했다. 할머니는 명함을 받아들고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할머니는 김민철 교사의 말을 계속 생각했다. 정말 민수의 개미 사랑이 자폐증 때문에 나타나는 특별한 재능일까? 아니면 그냥 위로의 말일까? 하지만 적어도 민수를 이상하게 보지 않고 자폐증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조금 위안이 되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용기를 내서 김민철 교사에게 전화를 했다. 혹시 민수가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할머니, 민수를 한번 학교로 데려오세요. 우리 학교에 곤충 연구실이 있거든요. 자폐 아이들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에서 관심사를 탐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할머니는 민수에게 물어봤다. 민수는 처음으로 바깥 활동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할매, 가요. 다른 개미들도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민수의 첫 번째 개미 탐험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몰랐다. 자폐증이 가진 특별한 집중력과 관찰력이 얼마나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 작은 탐험이 민수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계기가 될 거라는 것을 말이다. 최 교수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여전히 놀라워한다. 김민철 교사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온 그날의 일을 말이다. 교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최 교수님, 정말 특별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8살인데 자폐증이 있어요. 그런데 개미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그런 특별한 능력 말이에요. 최 교수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아무리 영리한 아이라고 해도 8살 자폐 아이가 곤충학을 제대로 이해할 리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민철 교사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점점 흥미가 생겼다. 그 아이가 집에서 20종류가 넘는 개미를 기른다고 하는데 각 종마다 다른 먹이를 주고 다른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혼자서 터득했대요.
자폐 아이들의 패턴 인식 능력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언제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와 민수는 대학교 곤충학과 연구실을 방문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긴장했다. 대학교라는 곳에 와본 것도 처음이고 교수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처음이었다. 무엇보다 민수가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었다. 자폐 아이들은 환경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민수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눈빛은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자폐증이 있어도 자신의 관심사와 관련된 곳에서는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경우가 있다. 최 교수가 연구실 문을 열고 나왔을 때 할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교수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민수가 자폐가 있어서 혹시 실례를 범하면 양해 부탁드려요. 아니에요. 제가 더 궁금해서 부탁드린 거걸요. 최 교수는 민수를 내려다봤다. 민수는 교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연구실 안의 개미 표본들을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와, 개미들이 이렇게 많아요. 민수가 연구실 안으로 뛰어들어가자 할머니는 황급히 따라갔다. 민수야, 안 돼. 만지면 안 돼. 하지만 최 교수는 괜찮다고 손짓했다. 그리고 민수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수는 표본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중얼거렸다. 자폐 아이들이 보이는 그 특별한 집중력과 세밀한 관찰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건 불개미고 이건 목수개미네요. 이건 뭐예요? 처음 보는 개미인데요. 최 교수는 깜짝 놀랐다. 민수가 가리킨 표본은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려운 희귀 종이었다. 너 이 개미를 어떻게 알지? 책에서 봤어요. 근데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 이 개미는 어디서 잡았어요? 아마존에서 가져온 거란다. 정말 책에서 본 거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가방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노트에는 민수가 그린 개미 그림들과 글씨로 된 메모들이 빼곡했다. 자폐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능력이 있다. 이거 내가 그린 거니? 최 교수가 노트를 펼쳐보자 할머니도 깜짝 놀랐다. 민수가 언제 이런 노트를 만들었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노트에는 각 개미의 특징, 먹이, 행동 패턴 등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8살 자폐 아이의 글씨치고는 정확하고 체계적이었다. 최 교수는 노트를 넘겨가며 점점 더 놀라워했다. 민수가 기록한 개미들의 행동 패턴이 전문 학술서의 내용과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일부 내용은 최 교수도 몰랐던 세밀한 관찰 결과였다. 이는 자폐증이 가진 놀라운 집중력과 기억력, 그리고 패턴 인식 능력의 결과였다. 할머니, 이 아이가 정말 혼자서 이런 관찰을 한 건가요? 할머니는 당황했다. 민수가 매일 개미를 들여다보긴 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줄은 몰랐다. 민수가 혼자서 한 거예요. 제가 도와준 건 없어요. 저는 개미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그 애가 혼자서. 자폐 아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집중하더라고요.
최 교수는 민수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 해봤다. 민수야, 내가 기르는 개미 중에서 가장 특별한 개미는 뭐야? 제가 뒷산에서 찾은 큰 개미들이요. 그 개미들은 다른 개미들과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노트 뒷장을 펼쳤다. 거기에는 다른 개미들보다 훨씬 정교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자폐 아이들은 시각적 기억력이 뛰어나서 본 것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능력이 있다. 이 개미들은 크기가 일반 개미의 2배예요. 그리고 머리가 황금색이고 다리에 특별한 털이 있어요. 움직이는 방식도 달라요. 다른 개미들보다 더 조직적이에요. 최 교수는 그 그림을 보더니 표정이 급변했다. 그는 급히 책장에서 곤충학 전문서를 꺼내서 펼쳐봤다. 그리고 민수의 그림과 비교해봤다. 이럴 수가. 이건 황금개미잖아. 황금개미는 스리랑카에서만 발견되는 멸종위기종으로 한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종이었다. 하지만 민수의 그림은 황금개미의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 자폐 아이의 놀라운 관찰력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민수야, 이 개미를 정말 내가 잡은 거야? 어디서 잡았는데? 뒷산 깊은 곳에 있는 큰 나무 아래요. 그 나무를 파봤더니 아주 큰 개미집이 있었어요. 그 안에 이런 개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최 교수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한국에서 황금개미가 발견된다면 이는 곤충학계에 엄청난 발견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8살 자폐 아이가 그 희귀한 개미를 발견했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민수가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미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망설였다. 집이 너무 초라해서 교수님을 모시기가 부끄러웠다. 하지만 최 교수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다. 집이 좀 작고 지저분해도 양해해 주세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개미만 보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최 교수는 할머니와 민수의 반지하 집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꿀 발견을 하게 된다. 작은 방 한쪽 벽면에 개미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말로 20개가 넘었다. 각 통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고 민수가 직접 쓴 개미의 이름과 특징이 적혀 있었다. 자폐 아이들의 특성상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최 교수가 개미통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점점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개미들이 살고 있었고 각각 최적의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다. 이는 전문가 수준의 사육 기술이었다. 그런데 방 맨 구석에 있는 큰 개미통을 보는 순간 최 교수는 숨이 멎을 뻔했다. 이것은 정말 황금개미다. 그리고 그때 최 교수는 깨달았다. 민수의 자폐증이 단순히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말이다. 최 교수가 황금개미를 확인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할머니와 민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다. 먼저 문제가 된 것은 집주인이었다. 최 교수가 민수의 집을 방문한 후 며칠간
연구실 대학원생들과 다른 곤충학자들이 줄줄이 찾아왔다. 좁은 골목에 승용차들이 들어오고 낯선 사람들이 반지하 집을 드나드는 모습을 본 집주인은 의심스러워했다. 아줌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서 어수선하잖아. 혹시 그 자폐 아이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할머니는 황급히 사과했다. 교수님들이 민수의 개미를 보러 온다고 설명했지만 집주인은 믿지 않았다. 개미 때문에 교수가 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혹시 무슨 불법적인 일 하는 거 아니야? 자폐 아이들이 그런 거 몰라서 이용당하는 경우도 있다던데. 집주인은 할머니에게 최후 통첩을 내렸다. 일주일 안에 이사 나가지 않으면 강제로 쫓아내겠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절망했다. 이사 갈 돈도 없고 자폐 아이를 받아줄 다른 집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의 건강까지 나빠졌다. 연일 계속되는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할머니는 어느 날 식당에서 쓰러졌다.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할머니, 이런 상태로는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당분간은 일을 줄이고 치료에 전념하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일을 줄이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나? 민수를 돌볼 사람은? 모든 게 막막했다. 민수는 할머니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혼자 집에 있어야 했다. 김민철 교사가 가끔 들러서 돌봐주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 자폐 아이들에게는 일정한 루틴과 안정감이 필요한데 할머니의 부재로 인해 민수의 불안감이 커졌다. 민수는 할머니가 없는 동안 더욱 개미에게 몰두했다. 하루 종일 개미통만 들여다보고 개미들에게 말을 걸었다. 자폐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더욱 자신의 관심사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개미들아, 할매가 언제 돌아올까? 할매가 아프면 안 되는데. 할매 없으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 민수가 혼자 있는 동안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민수는 뒷산에서 새로운 개미들을 더 발견한 것이다. 이번에는 황금개미보다도 더 희귀한 종들이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의 집중력과 관찰력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기적이었다. 어느 날 최 교수가 민수를 확인하러 왔을 때 민수는 새로운 개미통 2개를 보여줬다. 교수님, 이 개미들도 책에 없어요. 제가 새로 찾았어요. 할매가 아픈 동안 개미들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최 교수가 개미통을 들여다보는 순간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 한 통에는 사무라이 개미가, 다른 통에는 드라큘라 개미가 들어있었다. 사무라이 개미는 다른 개미의 유충을 납치해서 노예로 부리는 특이한 습성으로 유명한 종이었고, 드라큘라 개미는 마다가스카르에서만 발견되는 극희귀종이었다. 두 종 모두 한국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는 종들이었다. 민수야, 이 개미들을 어디서 찾았어? 뒷산 제일 깊은 곳이요. 큰 바위 밑에 동굴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찾았어요. 할매가 없어서 더 깊은 곳까지 갔어요. 최 교수는 즉시 연구팀을 꾸려서 민수가 말한 장소를 조사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어왔다. 그 지역이 곧 개발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시에서는 그 산을 깎아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고 이미 개발 허가가 내려진 상태였다. 공사가 시작되면 민수가 발견한 희귀 개미들의 서식지가 완전히 파괴될 것이었다. 최 교수는 급히 시청과 환경부에 연락해서 개발 중단을 요청했다. 희귀종의 서식지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행정적인 절차는 복잡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다. 그러는 동안 할머니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없었다. 할머니는 병상에서도 걱정이 태산이었다. 민수는 혼자 있어도 괜찮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자폐 아이가 혼자 있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김민철 교사가 할머니를 병문안 왔을 때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저는 민수한테 해준 게 없어요. 가난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게 하고 이제는 집에서까지 쫓겨날 판이에요. 자폐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할머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민수를 얼마나 사랑으로 키우셨는데요. 그 사랑이 민수를 이렇게 특별한 아이로 만든 거예요. 자폐증이 있어도, 아니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민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집주인은 계속 이사를 재촉했고 병원비는 늘어갔다. 최 교수가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 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 민수가 뒷산에서 개미를 채집하던 중에 넘어져서 다쳤다. 혼자 있던 민수를 찾아간 김민철 교사가 발견했을 때 민수는 무릎이 까진 채로 울고 있었다. 자폐 아이들은 통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한다. 민수야, 왜 혼자 산에 갔어? 위험하다고 했잖아. 할매가 아파서. 저는 개미밖에 없어요. 개미들만 저랑 이야기해줘요. 민수의 말에 김민철 교사는 가슴이 아팠다. 8살 자폐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외로움과 불안감을 혼자 견디고 있었던 것이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은 감정 표현이 어려워서 더욱 속마음을 알기 힘들었다. 그날 밤, 민수는 처음으로 개미를 돌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다친 무릎이 아프기도 했지만 마음이 더 아팠다. 할머니가 언제 돌아올지, 정말로 이사를 가야 하는지, 자신의 개미들은 어떻게 될지 모든 것이 걱정이었다. 자폐 아이들은 변화와 불확실성을 특히 두려워한다. 최 교수는 그런 민수의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이 놀라운 재능을 가진 아이가 환경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할까봐 걱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민수가 겪고 있는 고통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최 교수는 아직 몰랐다. 민수가 발견한 개미들이 단순히 희귀한 종을 넘어서 전 세계 곤충학계를 뒤흔들 정도로 놀라운 가치를 가진 발견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리고 그 발견이 할머니와 민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자폐증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 어떻게 들어보셨나요? 75세 할머니가 자폐 손자를 혼자 키우면서 겪는 어려움, 정말 마음이 아프죠.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할머니까지 쓰러지고 8살 민수는 혼자 남겨진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민수가 자폐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미 분야에서는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황금개미, 사무라이 개미, 드라큘라 개미까지. 전문가도 놀랄만한 발견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폐증이 때로는 특별한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과연 이 작은 발견들이 할머니와 민수에게 어떤 기적을 가져다 줄까요?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 순간입니다. 최 교수에게 있어서 그날은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되었다. 민수가 발견한 개미들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한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외국의 곤충학 동료들에게 민수가 촬영한 개미 사진들을 보내서 정확한 종 확인을 요청했다. 며칠 후 답변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최 교수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스리랑카 국립대학의 곤충학과 교수에게서 온 답신은 충격적이었다. 최 교수님이 보내신 황금개미 사진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 개체들은 우리가 스리랑카에서 발견한 것보다 크기가 크고 색깔이 더 선명합니다. 혹시 새로운 아종이 아닐까 합니다.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만약 정말 새로운 아종이라면 이는 곤충학계의 대발견입니다. 특히 자폐증을 가진 아이가 이런 발견을 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습니다. 프랑스 곤충연구소에서는 사무라이 개미에 대해 답신을 보내왔다. 사무라이 개미의 아시아 지역 발견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유럽에서만 발견되었던 종인데 한국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은 이들의 분포도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미들의 DNA 샘플을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이 발견을 한 아이가 자폐증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관찰력입니다. 가장 놀라운 답신은 마다가스카르 대학에서 왔다. 드라큘라 개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종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극소수만 발견되는 종인데 어떻게 한국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인위적으로 이식된 것은 아닌지요? 하지만 사진을 보면 자연 서식지에서 자란 개체들 같습니다. 이는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이런 발견을 했다니 자폐증의 특별한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최 교수는 이 답신들을 읽으면서 민수가 얼마나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지 깨달았다. 이는 단순히 희귀한 개미를 발견한 정도가 아니라 곤충학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는 발견이었다. 그리고 자폐증이 가진 특별한 능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는 즉시 민수를 만나러 갔다.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있었고 민수는 김민철 교사와 함께 있었다. 민수야, 내가 찾은 개미들이 정말 대단한 거였어. 최 교수는 외국 교수들의 답신을 쉽게 설명해 주었다. 민수가 발견한 개미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거나 극희귀한 종들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는 발견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민수는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자신의 개미들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폐 아이들은 자신의 관심사가 인정받을 때 큰 자신감을 얻는다. 그럼 제 개미들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 같은 아이가 찾은 것도요? 정말 중요해. 너는 전 세계에서 가장 어린 곤충 발견자가 되었어. 자폐증이 있다는 게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너만의 특별한 능력이었던 거야.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수가 개미들을 발견한 뒷산을 정밀 조사한 결과 그곳에는 거대한 지하 개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연구팀이 민수의 안내를 받아 뒷산 깊숙이 들어갔을 때 그들은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다. 큰 바위 아래 숨겨진 동굴에는 수십 종의 개미들이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이런 규모의 개미 군집은 전 세계에서도 몇 개 안 됩니다. 자폐 아이의 특별한 관찰력이 아니었다면 절대 발견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함께 온 외국 연구진이 놀라워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개미 생태계의 중심에 있는 거대한 개미집이었다. 여왕개미들이 수십 마리나 살고 있는 이 개미집은 자연 상태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규모였다. 최 교수는 즉시 이 발견의 가치를 계산해봤다. 희귀 개미 종들의 분양가만 해도 수억 원에 달했다. 사무라이 개미는 개체당 300만 원, 황금 개미는 800만 원, 드라큘라 개미는 12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생태계 자체의 학술적 가치였다. 이는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연구 가치만으로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발견이었다. 민수야, 너는 정말 대단한 보물을 찾아낸 거야. 그리고 이 모든 게 너의 자폐증이 주는 특별한 능력 덕분이었어.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들어야 할 사람은 할머니였다. 최 교수는 김민철 교사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다. 병실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선생님들, 민수는 괜찮죠? 저 때문에 고생시키는 건 아닌가요? 자폐 아이를 혼자 두면 안 되는데. 할머니,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최 교수는 할머니에게 차근차근 설명했다. 민수가 발견한 개미들의 가치,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이다. 할머니, 민수가 발견한 개미들로 인해서 상당한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 연구기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정부에서도 천연 기념물 지정을 검토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의 자폐증이 이런 놀라운 발견을 가능하게 한 특별한 능력이었다는 걸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인가요? 우리 민수가 자폐가 있는데도? 네, 정말입니다. 아니, 자폐증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민수의 집중력, 관찰력, 기억력은 정말 특별한 거거든요. 할머니가 사랑으로 키워주신 덕분에 이런 놀라운 재능을 발휘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부터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먼저 환경부에서 민수가 발견한 지역을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민수를 청소년 환경보호 공로자로 표창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가 받는 첫 번째 환경 관련 상이었다. 더 놀라운 소식은 해외에서 들어왔다. 국제곤충학회에서 민수를 올해의 최연소 발견자로 선정한 것이었다. 그리고 여러 방송국에서 민수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할머니, TV에 나와도 될까요? 최 교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망설였다. 민수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이
부담스러울까봐 걱정이었다. 자폐 아이들은 과도한 관심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수 의견을 먼저 물어봐야겠어요. 민수에게 물어보니 아이는 신기해했다. TV에 나와서 제 개미들을 소개할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자폐증이 있어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물론이야. 내 개미들을 전국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 그럼 좋아요. 사람들이 개미를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폐증이 있는 다른 친구들도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민수와 할머니는 처음으로 TV 출연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TV 출연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자폐증에 대한 사회의 인식도 함께 바뀔 것이라는 것을 말이다. 최 교수는 그날의 TV 방송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민수와 할머니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세상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수는 스튜디오에서 직접 개미들을 소개했다. 작은 체구의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개미에 대해 설명할 때만큼은 또렷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다. 자폐증이 있는 아이들도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는 뛰어난 발표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이 개미는 황금개미예요. 몸에서 금빛이 나는 게 특징이고 스리랑카에서만 살던 개미인데 우리나라에서 발견됐어요. 진행자가 놀라워하며 물었다. 민수야, 이런 희귀한 개미를 어떻게 찾았어? 개미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줬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려줬어요. 자폐증이 있어서 더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순수한 민수의 대답에 스튜디오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웃음은 비웃음이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다. 진행자가 더 깊이 물어봤다. 민수야, 자폐증이 있다는 게 힘들지 않았어? 가끔 힘들어요. 다른 친구들과 놀기 어렵고 큰 소리 나면 무서워요. 하지만 개미를 관찰할 때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보여요. 자폐증 때문에 집중을 정말 잘할 수 있거든요. 민수의 솔직한 대답에 시청자들은 감동했다. 자폐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할머니도 옆에서 인터뷰를 받았다. 할머니, 민수를 혼자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을 텐데요. 고생이 아니라 보람이었어요. 민수가 개미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줄 몰랐죠. 자폐증이 있어도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민수가 자랑스러워요. 할머니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는 시청자들이 많았다. 75세의 할머니가 자폐 손자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는 이야기가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방송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전국에서 응원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졌다. 특히 자폐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로부터 많은 연락이 왔다. 우리 아이도 민수처럼 특별한 재능이 있을까요? 자폐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키워야겠다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대형 자연사 박물관에서 민수의 개미 컬렉션을 전시하고 싶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는 민수를 과학영재로 인정해서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여러 기업에서 후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인 면에서였다. 해외 연구기관들에서 민수의 개미들에 대한 연구권을 사고 싶다고 제안했다. 또한 희귀 개미의 분양 문의도 줄을 이었다. 최 교수는 할머니와 함께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모든 계약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그 결과 민수의 발견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할머니, 이제 경제적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수도 자폐증이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아직도 꿈만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세를 걱정하며 살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선생님, 정말 괜찮은 건가요? 이 모든 게 민수 덕분인 게 맞나요? 자폐증이 있어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물론입니다. 민수의 발견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할머니가 민수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자폐증을 장애로 보지 않고 특별한 능력으로 키워주신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8년 전에 민수를 버리고 떠났던 친부모였다. 박진호와 이미영 부부는 TV 뉴스를 통해 민수의 소식을 들었다. 자신들이 버린 자폐 아이가 이제 억대 부자가 되었다는 소식 말이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렇게 컸네. 자폐증이 있어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이미영이 TV를 보며 말했다. 아들, 8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박진호는 냉소적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감정이 있었다. 바로 욕심이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우리 아이야. 친권은 우리에게 있고. 자폐증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이유는 없잖아. 며칠 후 이들 부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는 그들을 보는 순간 온몸이 떨렸다. 어떻게 이제 와서 자폐 아이라고 버려놓고서는. 박진호는 뻔뻔하게 말했다. 어머니, 우리가 잠시 형편이 어려워서 민수를 맡겼던 건데 이제 상황이 나아졌으니까 데려가려고 해요. 자폐증이 있어도 우리가 잘 키울 수 있어요. 8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했으면서 무슨 소리야.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박진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다. 법적으로 친권은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번 수익에 대한 권리도 친부모인 저희에게 있어요. 자폐증이 있어도 부모의 권리는 변하지 않아요. 변호사가 나서서 설명했다. 현재 법률상 친부모의 친권이 우선이고 미성년자의 재산권도 부모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는 절망했다. 8년간 모든 것을 희생해서 키운 민수를 자폐증 때문에 버려놓고서는 이제 돈 때문에 다시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런데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낯선 사람들을 보더니 할머니 뒤로 숨었다. 자폐 아이들은 낯선 사람들에게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할매, 저 사람들 누구예요? 박진호가 다가가려고 했지만 민수는 더 뒤로 물러섰다. 민수야, 아빠야. 기억 안 나니? 몰라요. 할매, 무서워요. 민수의 반응에 이미영이 당황했다. 아이가 자신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자폐 아이에게는
낯선 사람이 더욱 두려운 존재였다. 민수야, 엄마야. 작을 때 함께 살았잖아.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로 기억이 없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박진호는 화를 내며 말했다. 어쨌든 법적으로는 우리 아이니까 데려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번 돈도 당연히 저희가 관리해야죠. 자폐증이 있어도 부모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무릎이 꺾였다. 법적으로는 그들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최 교수가 나타났다. 잠깐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최 교수는 자신도 변호사를 대동해왔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서류를 내밀었다. 이게 뭔가요? 박진호의 변호사가 물었다. 8년 전, 이 부부가 직접 서명한 친권 포기 각서입니다. 그리고 민수 양을 할머니께 완전히 맡긴다는 합의서도 있어요. 자폐 아이를 버릴 때 서명한 거죠. 박진호와 이미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들은 8년 전 민수를 버릴 때 할머니에게 모든 권리를 넘겼다는 서류에 서명했던 것이다. 그건 임시적인 거였어요. 이미영이 변명했다. 서류에는 영구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최 교수는 8년 전 그 서류에 서명했던 동네 이장을 데려왔다. 이장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다. 저도 기억해요. 이 사람들이 자폐 아이를 완전히 포기한다고 했어요. 할머니한테 모든 걸 맡긴다고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거든요. 박진호는 당황했지만 끝까지 우겼다. 그래도 친부모인데 혈육을 어떻게 남에게. 자폐증이 있어도 우리 피를 받은 아이인데. 그때 할머니가 일어섰다.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었다. 남이라고 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8년 동안 밤새 아픈 아이 돌보고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자폐 치료받게 하고 개미 잡아다 주면서 키운 게 남이야? 스튜디오 같았던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할머니의 진심이 담긴 분노가 모든 사람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돈 냄새 나니까 이제 나타났구나. 8년 동안 어디 있었어? 자폐증을 가진 손자를 사랑으로 키운 할머니와 돈 때문에 나타난 친부모 사이의 결정적인 대립이었다. 최 교수는 그날의 법정 공방을 잊을 수 없다. 할머니와 민수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친권 분쟁이 법정으로 간 것은 박진호 부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8년 전의 친권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강요에 의해 서명했다는 것이었다. 판사님, 저희는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잠깐 어려운 상황이었을 뿐이에요. 자폐증이 있어도 부모가 키우는 게 맞잖아요. 이미영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변호사 장윤석은 냉정하게 반박했다. 그렇다면 8년 동안 왜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셨나요? 아이가 아파서 응급실에 갔을 때도 치료비가 없어서. 할머니가 폐지를 줍던 때도 어디 계셨나요? 자폐 아동에게는 일관된 돌봄이 필요한데 그 모든 걸 할머니 혼자 감당하셨어요. 장 변호사는 할머니가 민수를 키우면서 겪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의료비 영수증, 민수의 자폐 치료 기록,
할머니의 일기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다. 할머니는 민수 양을 위해 하루 15시간씩 일하며 치료비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친부모는 8년 동안 양육비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폐 아동에게는 경제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사랑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민수의 발언이었다. 판사가 민수를 별도로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민수는 명확하게 말했다. 저는 할머니와 살고 싶어요. 저 사람들 몰라요. 할머니만 제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이해해줘요. 자폐증이 있어도 괜찮다고 해줘요. 8살 자폐 아이의 간절한 호소에 법정이 숙연해졌다. 판사는 며칠간 신중하게 검토한 후 판결을 내렸다. 친권 포기 각서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며 김민수 군의 양육권은 할머니 김순자 씨에게 있다고 판결한다. 또한 민수 군의 재산권도 할머니가 관리하도록 한다. 판사는 덧붙였다. 친부모는 8년간 양육 의무를 방기했으며 오직 경제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친권을 주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자폐 아동의 경우 안정적인 환경과 일관된 돌봄이 필수적인데 할머니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왔다. 반면 친부모는 자폐 아동에 대한 이해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 것이 맞다. 법정에서 나오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안도의 미소가 떠올랐다. 민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매,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자폐증이 있어도 괜찮은 거죠? 응, 민수야. 이제 아무도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어. 자폐증이 있다는 건 내가 특별한 아이라는 뜻이야. 박진호와 이미영은 결국 상소를 포기했다. 더 이상 법적으로 승산이 없었고 여론도 완전히 그들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전국에 알려지면서 자폐 아이를 버리고 돈 때문에 다시 찾아온 부모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되었다. 법정 공방이 끝난 후 할머니와 민수의 진짜 새 삶이 시작되었다. 먼저 주거 문제가 해결되었다. 민수의 수익금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단독주택을 샀다. 마당이 있는 집이어서 민수가 더 많은 개미를 기를 수 있었고 자폐 아이에게 필요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신 민수의 치료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민수는 특수교육 전문기관에서 체계적인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자폐 증상 완화뿐만 아니라 민수의 특별한 재능을 더욱 발전시키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되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적 여유와 안정된 환경에서 민수의 자폐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말도 더 많이 하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감도 늘어났다. 무엇보다 자신의 자폐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저는 자폐증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달라요. 하지만 개미를 관찰하는 건 정말 잘해요. 민수가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뿌듯했다. 무엇보다 민수의 곤충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최 교수의 지도 하에 민수는 정식으로 곤충학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민수는 개미뿐만 아니라 다른 곤충들에도 특별한 재능을 보였다.
민수는 곤충의 행동을 직관적으로 이해해요. 이런 능력은 정말 타고나는 거예요. 자폐증이 주는 특별한 선물인 것 같아요. 최 교수가 감탄했다. 민수의 집 마당에는 이제 작은 곤충 연구소가 만들어졌다. 각종 희귀 곤충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고, 민수는 매일 새로운 발견을 했다. 자폐증이 가진 놀라운 집중력과 관찰력이 계속해서 결실을 맺고 있었다. 1년 후, 민수는 국제곤충학회에서 최연소 연구 논문 발표자로 기록되었다. 9살의 나이로 학술 논문을 발표한 것이었다. 물론 최 교수와 공동 연구였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민수에게서 나온 것이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특별한 인지 능력이 곤충학 연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논문이었다. 이 논문은 자폐증에 대한 학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TV에서도 민수의 후속 이야기가 방송되었다. 1년 전 가난하고 외로웠던 할머니와 손자가 이제는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할머니, 기분이 어떠세요? 기자가 물었다. 꿈만 같아요. 민수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기뻐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민수의 웃음이에요. 그리고 자폐증이 있다고 해서 불행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민수도 인터뷰에 참여했다. 앞으로 뭐가 되고 싶어? 곤충 박사요. 그리고 할머니같이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자폐증 있는 친구들한테도 자신감을 주고 싶어요. 자폐증이 있어도 멋진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민수의 대답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는 이제 다른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돕는 일도 시작했다. 민수와 함께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자폐 아동 가족들을 상담해주고 지원하는 일이었다. 저도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믿고 사랑으로 키우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요. 자폐증도 다르게 보면 특별한 재능의 원천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다른 부모들에게 말했다. 민수의 발견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이제 전국의 곤충 서식지를 조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정부의 환경보호 정책에도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다. 자폐증이 있는 최초의 청소년 환경자문위원이 되었다. 최 교수는 민수를 보며 감탄했다. 민수야, 할머니가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할머니가 없었다면 내 재능도 꽃 피울 수 없었을 거야. 네, 저도 알아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한테 자폐증이 있다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와 민수는 마당에서 개미들을 보며 이야기했다. 민수야, 할머니가 너를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할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개미들이 알려줬을 것 같아요. 할머니랑 함께하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그리고 자폐증이 있어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민수를 꼭 안았다. 8년간의 어려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사랑으로 키운 손자가 이렇게 멋진 사람으로 자라나고 있었다. 그리고 자폐증을 가진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민수와 함께 행복한 하루였다. 민수가 개미를 사랑하는 만큼 나도 민수를 사랑한다. 그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다.
그리고 자폐증이 장애가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라는 걸 세상에 보여줬다. 앞으로도 민수와 함께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가고 싶다. 최 교수는 지금도 그 할머니와 민수를 보며 감동한다. 한 할머니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떤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를, 그리고 자폐증이 극복해야 할 장애가 아니라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75세 할머니가 자폐 손자를 혼자 키우며 겪는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할머니까지 쓰러지고 돈 때문에 나타난 친부모들까지. 정말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한결같은 사랑과 민수의 특별한 재능이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황금개미, 사무라이 개미, 드라큘라 개미. 민수가 발견한 희귀 곤충들이 수십억 원의 가치를 가졌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감동적인 건 할머니와 민수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돈이 생겼어도 가장 기뻐한 건 민수가 밝게 웃는 모습이라고 했던 할머니의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폐증이 있다고 해서 절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걸 민수가 보여줬잖아요. 진짜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정성과 사랑으로 키우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작은 생명들, 심지어 개미 같은 곤충들도 소중히 여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어요. 자폐증을 가진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따뜻한 이야기들을 더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